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책상 위 노트북, 심지어 우리가 타는 자동차까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작은 기술, 바로 CMOS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스위치들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통째로 바꿔놨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는요, 수십억 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트랜지스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폰이 뜨거워지긴 해도 막 녹아내리거나 하진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CMOS 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거예요. 처음엔 전력 문제를 해결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겪었던 성장통, 그리고 그걸 이겨낸 엔지니어들의 눈물겨운 사투,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기술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원래 모든 위대한 발명은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CMOS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 전자공학이 가진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옛날 컴퓨터 생각해보시면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 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초창기 로직 회로는 작동할 때마다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그만큼 뜨거운 열을 내뿜었거든요. 그러니 클 수밖에요. 그런데 CMOS 로직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력 소모가 거의 없으니까 열도 거의 안 나고 덕분에 이렇게 작고 가벼운 손에 쏙 들어오는 기기들이 가능해진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혁명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CMOS가 뭐냐? 상보성 금속 산화물 반도체, 이름 한번 복잡하죠? 근데 핵심은 저 상보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서 서로 성질이 정반대인 P타입, N타입 트랜지스터를 한 쌍으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켤 때 한쪽은 올라가고 다른 쪽은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가 켜지면 다른 하나는 꺼지는 식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대기할 때는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를 아끼는 비결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막 환영받았던 건 아니에요. 1963년에 개념이 나오고 3년 뒤에 시제품까지 만들어졌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전자시계나 계산기처럼 속도보다는 저전력이 훨씬 중요한 기기들에만 겨우 쓰이는 신세였죠. 이때만 해도 이 기술이 반도체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은 멈춰있지 않잖아요. 엔지니어들은 트랜지스터를 어떻게든 더 작게 더 많이 꾸겨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계의 황금률 스케일링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에겐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있었어요. 와, 표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이 표에 나온 비율대로 트랜지스터의 크기, 전압 같은 걸 착착 줄여나가기만 하면 성능은 알아서 더 좋아지고 전력은 덜 쓰게 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믿음이었죠. 작아지면 모든 게 좋아진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겁니다. 모든 게 이 계획대로만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리 법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지자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바로 단채널 효과라고 불러요. 전류가 흐르는 길, 즉 채널이 너무 짧아지니까 그 옆에 있던 드레인이라는 녀석의 전기장이 원래 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게이트를 막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선생님, 게이트가 학생들, 전유를 조용히 시켜야 하는데 옆반이 너무 시끄러워서 통제가 안 되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트랜지스터가 제멋대로 펴지고 꺼지면서 스케일링 법칙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채널 효과는요, 사실 진짜 무서운 문제에 비하면 약과였어요. CMOS 구조 자체가 태생적으로 품고 있던 시한폭탄, 바로 레치업이라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이 이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주죠. 스스로 파괴되는 상태. 말 그대로 레치업이 한번 터지면 칩 전체가 그냥 타버리는 그야말로 자폭 스위치였던 거예요. 이걸 해결 못하면 CMOS의 미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의 취업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아주 작은 외부 충격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원래는 없어야 할 기생 트랜지스터 2개가 갑자기 깨어나서 도미노처럼 연달아 켜져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둘이 한번 켜지면 서로를 계속 켜진 상태로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칩이 그걸 감당 못하고 타버리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우리의 엔지니어들은 절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무시무시한 자폭 스위치를 없애려고 정말 별의별 기발한 방법들을 다 생각해냈어요. 칩 아주 깊숙한 곳의 구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아예 방어벽 같은 가드링을 둘러치기도 하고 심지어 노이즈 전류를 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특별한 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레치업이라는 괴물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레치업이라는 큰 산도 넘고 스케일링도 계속해 나갔지만 결국 또 다른 한계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평평한 2차원 공간 위에서 뭔가를 더 작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뭐랄까 평평한 도화지가 너무 좁아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공간이 아예 없어진 거라고나 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2차원의 한계를 3차원 구조로 돌파하는 거죠. 마치 단층 주택만 짓다가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래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최신 칩에 들어가는 핀팻 구조는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구조물을 게이트가 감싸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예 채널 전체를 360도로 완벽하게 감싸서 제어력을 극대화하는 나노와이어 기술, 심지어 아주 작은 나노 입자를 레고 블럭처럼 하나하나 쌓아서 칩을 만드는 기술까지. CMOS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CMOS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건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아요. 전력 소모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 스케일링이라는 욕심 때문에 단채널 효과와 레치업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는 2차원의 한계라는 벽을 3차원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넘어서고 있고요.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고 그걸 더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해온 인류지성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 먼 미래에 트랜지스터를 거의 원자 하나, 입자 하나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기술로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